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개드렸던 배림 교수님 연구실 조상민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사고 유형별 원인 규명 및 해양사고 심각도 도출과 관련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산업은 이제 전 세계 무역과 물류 핵심 산업으로 해역을 중심으로 물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특성상 교통이 복잡하고 이제 작은 해양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양 사고는 이제 단순한 선박 사고로 그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사고라든지 이제 인적 피해로 이렇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또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레저 활동 등 어업 활동 이런 해양 활동들이 증가하면서 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통계를 보게 되면은 최근 5년간 국내 해양 사고 발생 건수가 총 14,802건이 발생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배경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인적 과실이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른 요인들보다는 이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러한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예방 대책이나 교육 이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런 걸 조금 더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AI 기반으로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 사용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이고 이제 해양 심판원 재결서 데이터랑 그다음에 해양 사고 통계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재결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제 좀 심각한 사고일 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에 대한 이제 요약본이라고 그 관련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명, 관련자, 사건 개요, 주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수, 사건명, 사고 위치, 시간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크게 세 파트인데 첫 번째가 쉐입을 이용하여서 이제 해양 사고 재결서로부터 키워드를 한번 도출해 보자 하는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LLM 모델을 바탕으로 제네레이션 해보자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양 사고 심각도를 이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기반으로 이제 시각화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전체의 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 연구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선행 연구 부분인데요. 이제 해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MTIS 해양교통안전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보면은 관련해서 뭐 사고 안전을 뭐 대비하겠다는 명목하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그중에서 예시로 이제 갖고 온 게 워드 키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고 키워드들이 재결서에서 나타났는지를 이제 서비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이제 MT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리드 기반으로 사고 심각도, 해역에서 사고 심각도를 이제 MLP 기반으로 이제 예측하여서 뭐 날씨나 다른 변수들을 놓았고, 그러면 이때 해양에서 사고 심각도가 이 그리드에는 얼마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산출해서 MTIS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그럼 어떤 연구를 하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이제 재결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뭐 적지는 않은데 이제 보통의 연구들이 뭐 그냥 분석에서 끝나거나 뭐 그 단순 빈도 분석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서 이 좀 깊은 문맥을 좀 더 반영하여서 좀 더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연구고요. 20년간의 이제 해양 재결서를 사용해서 에스퍼트 기반으로 모델을 분석하여서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재결서 데이터가 이제 각각 여러 이제 주문 데이터가 있는데 주문이 이제 사고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고 어떻게 피해가 났고
뭐 어떻게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센텐스 볼트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인베딩 벡터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베딩 벡터를 생성하여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비슷한 사고의 경우 비슷한 클러스터링으로 군집화가 되어서 이제 좀 더 사고를 분석하기가 좀 더 용이해집니다. 그렇게 클러스터링을 하여서 각 클러스터별로 어떠한 키워드들이 좀 중요하였고 그 키워드 바탕으로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될 수 있을지를 한 연구이고요. 각 클러스터를 군집하였을 때 이제 TSNE로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경우 각 좀 비슷한 벡터들이 잘 모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키워드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네레이션 했을 때 클러스터 1의 경우 해당 키워드는 선박의 통수나 장비 장치의 상태나 기기에 관련된 사항들이 사고의 주요 요인이 된다. 그리고 거리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가 높은 것은 충돌 사고에서 상대방 선박 간의 거리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까지 제네레이션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연구의 좀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시나리오를 제네레이션 한 게 결국에는 키워드는 어떻게 뭐 저희가 룰 이제 머신러닝 이런 AI 기법을 통해서 도출을 했지만 이러한 시나리오 자체는 직접 사람이 좀 도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도메인 지식이나 뭐 해양 사고에 대한 그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러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연구는 이제 심각도와 그리드, 해양 사고 그리드 맵을 만드는 그런 연구인데 보통 기존의 연구에서는 재결서 데이터 하나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통계 데이터 하나만 사용하거나 해서 각각 따로따로 분석하는 그런 연구가 많은데 이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재결서 데이터랑 해양 통계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여서 좀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루어진 연구이고요. 이야기 설명 예, 저거 밑에 자동 숨기는 거 플로팅 웨이 컨트롤 플로팅 웨이 컨트롤 예. 기존의 IMO 심각도 기준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 좀 바로 도입하기에는 좀 이제 1대1로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여서 이제 IMO 기준이랑 뭐 다른 여타 기존의 다른 논문이나 연구를 참고하여서 새롭게 좀 심각도를 이렇게 산정을 하는 그러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심각도를 이렇게 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그 해양 재결서에서 뭐 어떠한 키워드들이 좀 더 많았는지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려는 것이 이제 해양 지도에서 아까 MTIS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리드 맵화 시켜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심각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이며 그러면 그때 해당 지역 심각도가 높은 지역에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서비싱 이제 프로토타입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해양 그리드 맵이 있을 경우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 해양 사고가 위험도는 어떻고 거기서 키워드는 어떻고 라는 것을 이제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연구는 이제 저희 연구실 연구나 관련 연구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양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고에서 뭐 기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선박 재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심각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한번 구축을 해보자 하는 연구가 본 연구이고요. 이 연구에서 심각도는 이제 기존에 정의된 걸 가져와서 사용을 하였고 그러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해양 사고 환경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선박 재원 이런 거를 넣어서 심각도를 예측했을 때 어떠한 요인이 그러면은 이 심각도를 높이는데 좀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분석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피처들을 기반으로 그 심각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여서 그 XAI를 적용하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변수별로 어떠한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아니면은 이 변수는 이제 심각도랑은 좀 무관한 변수다. 이런 것을 좀 구분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구는 이제 심각도가 보통은 이제 그리드맵 형태로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하는데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기반으로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어떠한 지역에서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빨간색 부분이 사고가 많이 일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뭐 어떤 부분은 사고가 좀 적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어디에 더 조심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여서 뭐 동아시아에는 어떠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북아메리카에는 뭐 어떠한 사고 패턴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분석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연구에 앞서서 이제 앞전 설명드렸던 연구들이 그래도 좀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여서 좀 임프루브 하고자 본 연구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쉘 기반으로 재결서 데이터에서 키워드를 도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프레임워크는 이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해양 재결서 데이터가 있고 해양 대결서 데이터에는 각각의 사고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충돌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침몰이라든지 이런 사고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재결서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 사고가 어떤 사고의 유형에 속하는지를 예측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돌 사고는 충돌 사고로 예측이 될 것이고 화재 사고는 화재 사고로 예측이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화재 사고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를 저희가 사용하였으니까 그러면 재결서에서 어떤 텍스트가 이것을 화재 사고라고 정의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사고를 예측하기 화재 재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로 예측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어떠한 단어들이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를 이제 XI 기반으로 분석을 하여서 그러면은 화재라는 사고를 정의하는 데는 뭐 폭발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는 그러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XGI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accuracy, 모델의 기존 성능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델 같은 경우는 accuracy가 0. 거의 9 정도 나온다고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을 바탕으로 XAI를 적용하여서 키워드를 도출하게 되면은 뭐 존복 같은 경우는 상실, 경사, 저하, 과중, 중량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도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제너레이션 해보자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 연구실 선행 연구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그냥 사람이 직접 제너레이션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객관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레그 기반으로 LLM 모형을 이용하여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제너레이션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생성된 이제 진행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들어가고 이제 기존의 해양 사고 재결서가 이제 인베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인풋으로 준 키워드랑 가장 그러면 유사한 재결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LLM은 그 탐색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생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LLM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인 뭐 어떤 문장을 생산한다는 그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 실제 사건에 입각하여서 시나리오를 생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객관성이 확보된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레그를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되면은 뭐 좌초 같은 경우 선장이 선박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암초에 비트쳐 배가 손상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이제 LLM이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제너레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커널 그 KDA를 맵을 해양 사고 심각도를 좀 더 보완해보자 하는 연구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KDA라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 분포가 있으면은 이거를 오른쪽 이렇게 같이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였고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데이터 분포를 수정하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 기존의 연구들이 뭐 살펴보시면은 아까 KDA 기반 관련 연구도 설명드렸듯이
빈도수 기반으로 그냥 어떠한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로 지도를 그려보면 어떻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냥 멈추게 되었는데 이제 이 KDA 자체도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이제 가중치를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주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는 좀 더 심각한 사고니까 그러면은 이 빨간색을 좀 더 붉게 해야 한다. 이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고가 좀 빈번하게 좀 사고가 경미하다 한 경우에는 좀 심각도를 좀 낮추어서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의 가중치를 좀 달리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좀 KDA 맵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결국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이 그럼 어떤 지역에서 사고의 심각도가 위험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이니까 뭘 예방해야겠다까지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레그 기반의 그 프레임워크를 한 번 더 구축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이게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가 만약에 선박이 항해하고 있는 위치가 이 빨간색 데이터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그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 시나리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새롭게 사고 시나리오를 제네레이션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고 심각도와 더불어서 그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그 사고 지점에서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러한 것을 좀 조심해야 한다까지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한 걸 보시면은 이게 서해안에서 한 포인트를 찍은 것이고 이건 남해안, 이건 동해안에서 각각 한 포인트를 찍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제네레이션 한 예시인데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과 조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항교를 계획하다 저수심 지대에 진입하여 좌초할 수 있음. 이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생성하였고 남해안 같은 경우는 수중 구조물과 충돌하여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는 암초에 충돌하여서 침수 및 침몰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좀 해역의 특성을 좀 반영하여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제네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지금 좀 더 만약에 향후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만든 장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심각도를 지금은 뭐 빨간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게 데이터 포인트가 뭐 이게 중요함이 끼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다르게 선정함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 KDA 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구는 아직 지금 나타낸 맵도 제가 따로 심각도에 가중치를 주지 않고 그냥 그린 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심각도도 새롭게 어떠한 다른 날씨 요소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좀 더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네, 생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데이터 요구 사항 같은 경우는 위치나 시간별 사고 기상 데이터, 특히 뭐 재결서랑 사고 데이터가 또 매핑되어 있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심각도를 산출한다든지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발표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